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은행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모처럼 대장주다운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국내 증시 참여자들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철강 관세부가 폭탄 발언을 날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날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그는 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공정하게 체결하면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그리고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하면서 각국 정부와 주식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 있습니다. 이후 다른 나라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를 나프타 재협상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어주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은 한반도의 투자 심리 또한 살아나게 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어제와 같은 상승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가 제법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지 시각 기준 7일에는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베이지북은 연방준비은행이 있는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을 취합한 자료인데요. 베이지북의 경기 전망이 좋을수록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정리됐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호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은행어 1부의 황태우입니다. 먼저 전 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개인이 1,726억 원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132억 원, 기관은 1,618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400.67포인트로 장을 시작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긴 가뭄 끝에 단비를 맞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무역전쟁도 불사할 것 같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 발 물러서는 글을 올리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36.35포인트 상승한 2,411.4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투자자별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2,149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1,187억 원, 기관은 395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860선을 다시 공략할 발판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전략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장보다 9.91% 오른 854.91로 출발한 지수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크게 올랐습니다. 전일장 코스닥 시장은 14.21%포인트 오른 859.21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로 상승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와 증권, 운수장비와 제조업, 건설업 등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보험과 은행, 전기가스업과 의약품, 섬유의복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9만 1,000원 오른 235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장주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량주, 현대자동차와 LG화학, 네이버, KB금융 등은 올랐습니다. 대조적으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의 종목을 살펴보면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은 팔자가 우세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가 더 우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바이로메드와 CJ E&M, 셀트리온 제약, 타슈진과 포스코 컴텍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메디톡스와 펄어비스 등은 약세를 보이며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카카오를 강한 사자세에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LG전자를 강하게 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중공업과 셀트리온, 신한지주의 강한 팔자세 보였습니다. 기관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에 대한 강한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바이로메드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을 사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CJ E&M을 각각 장에 담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은 BH와 서울반도체, 알랩을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에서 기관은 펄어비스와 컴투스, 위니스를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전망에 대해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 표시 상품 가격이 다른 통화권 투자자 입장에서 내려가고 이는 유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0.03달러 상승한 62.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증권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3대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자리를 떠날 것이라는 보도 이후 장 초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9.36포인트 오른 24,884.1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41.3포인트 상승한 7,372.01포인트로 장 마감했고 S&P 500지수는 7.18포인트 상승한 2,728.1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콘 위원장이 백악관을 떠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입법 성과인 세제 개혁을 주도한 1등 공신인 콘 위원장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완화했던 백악관 내 대표적인 자유무역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퍼듀 상의원과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결정 관련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공화당 1인장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무역전쟁의 결과를 극도로 우려하고 백악관의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먼저 각국의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지수는 30.77포인트 상승한 7,146.7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권에서 프랑스 증시는 3포인트 증가한 5,170.23포인트로 장 마감했고 독일 증권은 23포인트 상승한 12,113.8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날 극우파 포퓰리즘의 정당의 총선 승리로 급락했던 이탈리아 FTS MIB 지수는 전일 대비 1.8% 반등하며 22,202.50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전날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이 확산되는 것이 유럽 증시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국방업체인 탈레스는 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재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6.3% 급등했고 텔레콤 이탈리아는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지분 매입 소식에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유럽 증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오늘 현재 시각으로 9.39포인트 상승한 2420.8포인트로 장 시작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2.63포인트 하락한 856.58포인트로 장 시작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3.15% 상승한 42만 5천원 선에서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가 1.27% 하락한 15만 5천원 선에서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전일 대비 0.86% 하락한 34만 5,500원 선에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전일 대비 0.23% 하락한 21만 9천원 선에서 현재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는 현재 전일 대비 0.65% 하락한 6만 1,500원 선에서 코스피 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은 전일 대비 1.23% 하락한 53만 원에서 코스피 시장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0.38% 빨간불 켜주면서 13만 3천원으로 코스닥 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1.31% 상승한 19,350원으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6.89% 하락한 34만 4,500원 선에서 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반도체는 강한 팔자세에 이어서 0.43% 하락하며 23,400원 선에서 코스닥 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SM입니다. SM은 0.13% 빨간불 켜주면서 38,800원 선에서 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는 현재 전일 대비 0.5% 상승한 8,050원 선에서 빨간불 켜주며 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JENM입니다. CJENM은 현재 전일 대비 0.45% 상승한 88,500원으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GS홈쇼핑입니다. GS홈쇼핑은 역시 전일 대비 0.4% 상승하는 빨간불 켜주면서 20만 1,000원으로 현재 코스닥 시장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시젠, 현재 전일 대비 0.14% 상승한 35,800원 선에서 현재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3월 7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6.35포인트 오른 2411.41로 마감 지었습니다. 닷새 만에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1억 원, 1618억 원 순 매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개인이 1727억 원 순 매도했고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1891억 원 순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3.95%의 상승폭을 기록해줬고 증권업종은 3.23% 크게 올랐습니다. 기계와 철강, 금속, 화학, 운송, 그리고 유통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이 오른 반면 의약품과 전기가스업, 통신업, 은행업종 등이 내리는 모습으로 어제 장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에 4.03% 오르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5.24% 올라주면서 82,4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8만 원 돌파한 것은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는 9일 코스피 200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셀트리온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등락 반복한 끝에 0.94%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 그리고 KB금융, 삼성물산 등이 오른 반면 삼성생명과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이 하락했습니다.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카카오가 가상통화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7.72%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카카오는 이달 중 블록체인 개발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 블록체인을 설립한다고 전일 밝혔습니다. LNG선 수주 증가 전망의 조선주 또한 동반 상승세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2.55% 급등했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등이 오름세 가져갔습니다. 이외에 삼일제약과 한솔로지스틱스 등 2개 종목은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522개 종목이 총 상승했고 29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일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21포인트 올라주면서 859.2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83억 원 그리고 1,092억 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2,149억 원 순매도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외에 상당수 업종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IT 종합과 오락문화 그리고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등 업종들이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와 컴퓨터 서비스 등이 내리는 모습으로 어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6%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2.2% 올라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캠텍 종목이 7.49% 급등한 가운데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그리고 CJ E&M, 티슈진, 노엔,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펄어비스가 차익 실현 매물로 7.85% 빠지는 모습이었고 메디톡스는 1%대의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한때 하한가 기록했던 안희정 테마주 백금 T&A가 26.72% 급락했습니다. 백금 T&A는 이날 당사 대표이사와 안전지사가 고려대 동문이라는 점 외에는 일면식이 없고 사업적 관련성 또한 없다면서 주가와 거래량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사실 역시 없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한편 상한가는 오리엔탈 전공, 세화 PNC 등 2개 종목이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828개 그리고 333개로 집혔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5.9원 내린 1076.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전일장 특징주 4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특징주 4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입니다. SK증권이 JNW 파트너에 팔릴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4%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SK증권은 전일보다 3.85% 오른 1215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7.6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SK증권 지분 10%를 JNW 파트너스에 515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 계약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SK증권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작년 8월 KF 컨소시엄과 매매 계약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제기돼 기존 계약을 해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현재 전일 대비 0.41%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1215원 대비 5원 하락한 12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드투어입니다. 모드투어가 예약률 회복과 자회사 성장 전망 분석 덕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2월 발표된 송출객 및 예약률 데이터가 부진했는데 올림픽으로 인센티브 여행 수요뿐만 아니라 예약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린 탓이라며 5월과 6월 4번의 휴일이 있기 때문에 예약률은 3월부터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자유투어의 턴어라운드, 리츠의 연결 반영으로 자회사들이 흑자로 동시에 기여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자회사들의 동반 턴어라운드를 점쳤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모드투어 현재 전일 대비 1.27%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가 39,450원에서 450원 상승해 39,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J콘텐트리입니다. J콘텐트리가 드라마 미스터와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연이어 흥행시키면서 상승세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JTBC 드라마 미스티가 전주말 시청률 8%에 육박하며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최초로 넘어서며 동시간대에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달 말 개봉한 리틀 포레스트는 개봉 첫 주 70만 관객을 동원하며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이번 주말까지 100만 돌파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순 제작비가 15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손익분기점은 60에서 75만 명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콘텐츠는 현재 전일 대비 0.67%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켜주고 있는데 지금은 기준가 7,450원에서 60원 하락한 7,39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특징주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2차전지 소재기업 LNF가 강세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증했다는 실적 발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LNF의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61.4% 성장한 4,030억 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1.9% 증가한 2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연구원은 LNF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는 기존 주요 매출처인 IT와 전동 공구향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개화에 따른 본격적인 배터리 소재 매출이 가시화된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량 증가와 대중국 신규 매출 증가 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혁신공정 개발로 약 2,000톤의 CAPA 증설 효과가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현재 가동률의 75%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올해부터 전면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LNF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현재는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45%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기준가 33,550원에서 150원 하락한 33,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 국내 전일장 특징주 4개 종목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짚어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무역 전쟁을 불사할 기세를 보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화된 발언 덕분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또한 닷새 만에 역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전날 대비 375.67포인트 1.79% 올라주면서 21,417.76포인트 보여줬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이날 오전 전날보다 1.65%나 상승해주면서 장을 시작해 거래가 이어질수록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보다 141.44포인트 오른 1748.3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각권 지수는 1%의 오름세로 장 출발한 뒤 내내 강세 흐름을 이어가 줬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어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32.72포인트 오른 3,289.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위챗을 서비스하는 텐센트가 이날 하루 동안 4.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3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모두 파란불 켜주면서 하락장세 속에 마감했던 양장 시장인데요.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 8포인트 하락한 2,403.41포인트로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일 대비 5.32포인트 하락한 853.82포인트로 장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에는 어떤 흐름이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네, 오늘 업종과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1%대 웃도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1.33%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역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는 선도전기 종목이 17.35%의 높은 상승률 보여주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610원 전일 대비 상승했습니다. 현재가는 4,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종목 또한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 구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4.77%의 상승폭을 기록해줬는데요. 현재가 1,36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가 동반 강세 흐름입니다. 12.11%의 상승폭을 기록해줬는데요. 금호전기 종목 또한 4.18% 증가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업종별 흐름이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섬유의복 업종이 1.5%, 1%대 웃도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디F 종목이 20%대 웃도는 높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70원 상승해주면서 2,525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원과 신원 우선주가 동반 강세 흐름입니다. 17%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신원 우선주 종목인데요. 16.93%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600원 올라주면서 5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가스 업종 또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종목이 강세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1.41%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200원 상승해주면서 현재가 86,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가스 종목 또한 강세입니다. 1.25%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전일 대비 450원 올라주면서 3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리 종목 또한 강세입니다. 0.41%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00원 상승해주면서 12만 1,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하락세 큰 업종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3%대 웃도는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 오늘 급락하면서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43%의 낙폭을 시현해줬는데요. 전일 대비 27,500원 하락해주면서 현재가 34만 2,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종목 또한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2.59%, 3%에 가까운 약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00원 상승해주면서 1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미셀 종목이 약세 흐름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1.88%, 2%대에 가까운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6,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운수장비 업종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역시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원물산 종목이 2.55%, 2%대 중반의 약세 흐름으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10원 하락하면서 현재가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종목은 2.23%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3,500원 하락해주면서 15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0.94%, 1%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는 현재 오전 장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2만 2천원 올랐는데요. 현재가 237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종목 또한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강세 흐름으로 방금 전환했습니다.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00원 상승해주면서 8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오늘 약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13%, 1%대 웃도는 약세 흐름으로 현재 구간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500원 내리면서 현재가 13만 1,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와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2%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현대차 종목도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4,000원 하락하면서 15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종목은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0.47%, 0.5%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00원 상승해주면서 3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현재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조업종이 1.68%의 상승폭 기록해주면서 가장 큰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한탑 종목이 9.62%, 10%대에 가까운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2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 2,4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 종목 현재 강세입니다. 5.51% 올라주면서 현재 구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금속업종 현재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9%의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대동스틸 종목이 20%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현재 구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70원 올라주면서 현재가 6,3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약세 보이고 있는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업종은 역시 0.5%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통업종이 4.08%로 크게 주가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4.01%의 주가 빠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큐브 종목은 1.9% 주가 내렸습니다. 전일 대비 55원 하락하면서 2,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 서비스 업종 또한 0.75%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종목이 4.27%, 4%대 웃도는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90원 주가 빠지면서 4,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톡스텍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대 웃도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톡스텍 종목인데요. 현재 2.65% 하락해주면서 전일 대비 350원 하락한 1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종목이 0.23%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00원 상승해 줬는데요. 현재 주가는 88,3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 또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7%의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9,500원 올라주면서 6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엔 종목은 오늘 파란불로 장 시작했습니다. 0.92%의 하락폭을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00원 하락해주면서 10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미팜 종목 또한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0.75%로 파란불 켜준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300원 하락해주면서 3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인데요. 컴투스 종목도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약세로 전환해준 컴투스 종목입니다. 0.06%의 낙폭을 시연해주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00원 주가 빠지면서 15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로메드 종목은 현재 약세 흐름입니다. 2%대에 가까운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로메드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현재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의 움직임 어떤지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2,679원 매수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73억 원 그리고 1,386억 원 물량 덜어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또한 외국인 대인은 780억 원의 매수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773억 원 매도해주고 있고 기관은 9억 원 소규모 매도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선물시장 또한 개인은 매수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44계약 물량 현재 덜어주는 모습으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은 9계약 물량 담아주고 있고 기관은 151계약가량 물량 덜어주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리포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참고 의견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해드릴 리포트는 KB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송원산업 종목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 줬는데요. 점점 강해지는 턴어라운드의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인 리포트 내놨습니다. 회사의 자세한 소개 내용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KB증권이 송원산업을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수요 증가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공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타이트한 수급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가격 인상은 다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017년 4분기 가격 인상 발표 및 통상적으로 비수기인 4분기에 나타났던 전분기 대비 출하량 증가는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월 고무용과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 등의 가격은 전년 대비 18% 상승했으며 출하량도 전년 대비 23.4% 증가했습니다. 무역협회 분류가 송원산업군의 제품군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무역협회 데이터는 송원산업의 산화방지제 가격 및 출하량과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이어서 KB증권은 송원산업의 주가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송원산업 종목의 주가는 턴어라운드의 근거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2분기 이후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분기에는 신제품 수율 문제, 3분기에는 허리케인, 4분기에는 가파른 원재료 가격 상승과 원화 강세라는 돌발 악재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원재료 부담은 지속되지만 타이트한 수급 상황 고려해 봤을 때 원재료 부담은 점차 고객에게 전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B증권은 송원산업 종목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3,400원을 유지해 줬습니다. 역사적 PBR 상단 1.7배를 적용할 경우에 적정 주가는 36,600원 수준으로 업사이드가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턴어라운드가 지속될 경우에는 역사적 PBR 상단이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ROE 리레이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점점 강해지는 턴어라운드 시그널로 송원산업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 내놓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송원산업의 현재 구간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 현재 전일 대비 1.25% 상승하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지금은 기준가 27,700원에서 400원 상승해서 28,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원산업 가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내놓은 원익QNC 종목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쿼츠 국내 1위, 글로벌 2위의 경쟁력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원익QNC는 쿼츠케어와 세라믹 제품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소모성 부품과 반도체 소재 부품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쿼츠가 76%, 세라믹 13%, 세정은 10%로 램프 및 기타 1%입니다. 쿼츠 부분은 미국과 대만, 독일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MNS 1위, 글로벌 MNS 2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입니다. 쿼츠웨어란 주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확산 공정과 식각 공정에서 불순물로부터 웨이퍼를 보호하고 이송 시에도 충격 및 불순물로부터 웨이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쿼츠 제조에는 핵심 공정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해야 하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원익QNC는 1983년 설립 이후 쿼츠웨어 생산 공정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현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긍정적 전망이 예상되는 원익QNC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국내외 반도체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가동률 또한 유지가 될 것이고 디램의 미세 공정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쿼츠웨어는 공정장비 입고 시점에 함께 공급될 뿐만 아니라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을수록 교체 주기가 빨라집니다. 또한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공정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쿼츠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원익 QNC의 영업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원익 QNC는 증가하는 쿼츠웨어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유형 자산의 투자 규모는 세라믹 포함해 약 44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2분기부터는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원익 QNC의 2018년 실적은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16.7% 증가한 2,302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9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7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하회한 주요 원인은 임직원 성과급 추가 지급과 주식 보상 비용 정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원익 QNC는 전방 산업에 따른 호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 수준은 상승 여력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가지고 있고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원익 QNC 종목에 대한 리포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3% 이상 상승을 했던 원익 QNC의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 현재는 1.38% 상승하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3% 성장하는 반면에 현재는 1.3%로 상승하고 있지만 꾸준한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라서 기대감이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는 기준가 14,500원에서 200원 상승한 14,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원익 QNC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제시한 하나투어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실적 개선 가시성 높다는 제목으로 좋은 성적이 전망되는 하나투어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의 1월과 2월 패키지 송출객 성장률은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3월 예약률까지 계산하면 기존의 당사 1분기 패키지 성장률 추정치인 15.7%와 일치합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전년 대비 49% 증가한 154억 원으로 추정치가 나옵니다. 사업비별 영업이익은 별도 149억 원, 일본은 50억 원, 기타 자회사 5억 원 등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18년에는 면세점 적자 축소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면세점의 경우 공합 면세점은 이런 면세점 개장 이후 합산 매출이 일일 평균 27만 달러로 기존 20만 달러 수준에서 올랐습니다. 합산 임차료 증가보다 매출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은 2017년 5월부터 적자가 줄기 시작했고 2018년 4월부터 전략 변화로 적자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면세점 영업이익의 개선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 적자 축소가 기대되는 하나투어였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 기대해볼 만한 내용이 또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하나투어는 일본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투어 재팬은 작년 12월 일본 도쿄 증시에 2,000엔에 상장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주가는 3,540엔으로 77% 올랐는데요. 하나투어의 지분율은 52%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상장 공모 자금을 신사업 및 기존 사업의 확장에 투자를 하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꾸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최소 205억 이상은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하나투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해주고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년 예상 연결 EPS 4,617원에 타겟 PER 30배를 적용했습니다. 18년 예상 배당은 주당 중간 700원 그리고 기말 900원입니다. 하나투어 재팬 시가총액과 하나투어 18년 예상 순현금의 합계가 전체 시가총액의 57% 수준으로 높아서 주가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출국자가 14%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면세점 영업 적자가 축소된 것, 그리고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67%의 성장률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매수 의견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실적 개선이 가시화된 하나투어 종목에 대한 리포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하나투어 종목의 현재가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하나투어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현재는 전일 대비 1.4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4.49%까지 상승했던 점에 미뤄봤을 때 현재 하락률은 큰 낙폭 차이는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현재는 기준가 10만 5,500원에서 1,500원 하락한 10만 4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 종목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한번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 제시한 SD생명공학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제목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들은 글로벌 마스크팩 시장이 2021년까지는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마스크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한국 마스크팩 수출 데이터 역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70%에 이르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바다제비집 마스크팩이라는 히트 아이템을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마스크팩 시장 성장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팩 업체들에게는 항상 원아이템 매출, 낮은 진입 장벽, 과거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우려 등이 뒤따라다니는 상황이지만, 동사는 기초에서 색조 라인업을 구축하고 중국 이외의 진출 국가를 확대했으며 차별화된 제품 컨셉으로 그리고 전략적인 팬더 등 통제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2018년 SD생명공학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 성장한 1,807억 원으로 전망되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9.4% 성장한 37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18년 1분기의 경우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춘절 연휴가 존재하면서 물류 라인이 멈췄던 부분 및 2017년도 4분기에 상대적으로 사전 출하 물량이 늘었던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분기별 성장세 둔화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SD생명공학 종목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요인들로 인해서 분기별로 성장세가 둔화할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올해 중국항 매출 성장 이외에 기대되는 요소가 또 많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수출 조도 물량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자회사 적자 축소, H&B향 기초 브랜드인 엠솔릭과 히든랩의 시장 안착 등이 그 대표 요소들입니다. 네, 이어서 하이투자증권은 SD생명공학에 대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매수까지 제시했습니다. 리포트에서 언급해준 기대 요소들은 향후 종합 화장품 회사로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마스크팩 원아이템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SD생명공학 종목 리포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4% 이상 상회하는 상승 흐름으로 장 마감했던 SD생명공학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생명공학 현재는 전일 대비 4.48%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16,750원에서 750원 하락해 1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D생명공학 현재가까지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SD생명공학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에서도 오전장에서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전장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웅제약입니다. 키움증권은 7일 대웅제약에 대해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인 보툴리늄 톡신 제제 나보타 이후에도 시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목표 주가 24만 원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현재는 전일 대비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가 17만 9천 원 대비 2,500원 하락한 17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의 투자 포인트로 나보타의 선진시장 출시로 인한 매출 확대와 기존 제품들의 내수와 수출 실적 호조에 따른 사업 확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장성 높은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에 따른 중장기적 성장 여력 등을 꼽았습니다.
키움증권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에 나보타를 판매하기로 한 에볼루스가 미국의 사모투자펀드 스트라스피우 라운드에 합병된 데 특히 주목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미국 내 병원 유통망을 이미 탄탄하게 구축해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대한금융투자는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 안정적인 서비스 능력과 장르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1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게임즈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기준가 14만 4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금융투자는 넷마블 게임즈가 매년 많은 신작을 출시하기도 하지만 출시 이후 서비스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마블 4 카카오와 2013년 6월에 개봉했고 세븐나이츠 4 카카오는 2014년 3월에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구글 플레이 기준 매출 순위 10위 내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를 포함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리니지2 레볼루션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출이 자연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만 2016년 12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매출 순위 2위와 3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넷마블 게임즈가 리니지2, 블레이드 앤 소울, 테라와 마블, 해리포터 등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고 장르도 MMORPG 등 특정 장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RPG 장르와 퍼즐, 스포츠와 캐주얼에 이르기까지 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어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20여 종 신작이 출시될 예정으로 여러 지역에서 고른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키움증권은 7일 삼성전자에 대해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340만 원,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1.7% 상승하며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235만 1,000원에서 4만 원 상승한 239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추정치로는 매출 65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6조 4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와 16%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박유학연구원은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은 반도체가 8%, IM이 16%, CE 44%, 디스플레이 -24%로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전 부분이 성장할 것이라며 DRAM 가격 상승과 NAND의 수요 개선, 갤럭시 S9의 판매 호조 등을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실적 감소가 진행 중인 OLED 부문은 2분기 말부터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연구원은 OLED 부문 실적 감소는 이미 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주가 추가 하락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 실적 성장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마지막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KTB투자증권은 대원미디어에 대해 닌텐도 스위치의 인기가 높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3,000원에서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는 현재 전일 대비 5.02% 상승하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1,950원 대비 550원 상승한 1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는 지난해 12월부터 닌텐도 스위치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대원미디어는 닌텐도 스위치 국내 판매의 약 50%를 담당하며 게임 타이틀 판매로 담당합니다. 김재윤 KTB증권 연구원은 올해 닌텐도 스위치 월 판매량은 약 2만 대를 기록하며 콘솔 게임 시장 1위로 등극했다면서 현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판매량은 25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타이틀 판매량은 월 5만 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기 한 대당 게임 타이틀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1.45개에서 올 1월과 2월 2.5개로 상승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연 25만 대를 판매를 가정한 대원미디어의 올해 실적은 매출액 전년 대비 68.4% 증가한 2,033억 원, 영업이익은 183.2% 늘어난 198억 원을 예상한다면서 현 주가는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10.5배로 피어 대비 저평가돼 밸류에이션이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 개장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인디F가 22.38%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60원 상승한 2,5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원이 18.27%라는 강한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465원 상승한 3,0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양철관이 16.56%로 전일 대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52원 상승한 1,0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 높은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상교육이 전일 대비 10.75% 하락하며 전일 대비 1,500원 하락한 12,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전일 대비 6.62% 하락하며 24,500원 하락한 34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IG 넥스원이 전일 대비 5.86% 하락하며 2,800원 하락한 4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 순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제형솔루텍이 30% 등락률을 보이면서 현재 750원 상승한 3,055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룡전기가 28.33% 상승해 전일 대비 2,000원 상승한 9,0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재룡산업이 23.62% 상승하며 2,350원 오른 12,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코어가 전일과 마찬가지로 등락률 11.54%로 강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5원 하락한 1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일경산업개발이 10.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200원 하락한 163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DS로봇이 10.5% 하락해 현재 전일 대비 250원 하락한 21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순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이 진행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2018 코스피 사이즈 지수 정기 변경 결과와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 한국거래소는 2018년 코스피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ING생명과 넷마블 게임즈, 메리츠 화재 등 총 12개 종목이 대형주 지수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LS, 롯데제과, 현대백화점 등 35개사가 중형수 지수에 알루코와 한솔테크닉스, 사조산업 등 36개 기업이 소형주 지수에 새로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사이즈 지수는 상장 기업을 시가총액 순서에 따라 대중소 3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지수로서 대형수 지수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중형주 지수는 시가총액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301위 이후부터는 소형주 지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동시 만기일을 기해 연간 1회 정기 변경 작업을 실시하고 전년도 12월 첫 영업일부터 이듬해 2월 마지막 영업일까지의 평균 시가총액 순으로 대상 종목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스권 장세가 본격화됐던 지난 2011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코스피 사이즈 지수 정기 변경 관련 케이스 스터디를 실시해 봤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정기 변경일 직전 15거래일 시점부터 시장 투자가의 이벤트 플레이 측면 관심 제고 시도가 본격화됐고, 이는 단발성 이슈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 변경일을 분기로 이후 시점까지 긍정적 효과가 지속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주 지수 신규 변경 편입보다는 소형주에서 중형주로의 지수 승격, 그리고 중형수 지수 신규, 그리고 대형주에서 중형주 지수 변경 편입 등 코스피 중형주 지수의 편입 효과가 투자 성과에 보다 우세하게 반영되고 있음이 명시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기 결과는 코스피 사이즈 지수가 주요 패시브 매니저와 사이즈에 기반한 스타일 투자가들에 있어서 전술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유용성을 지닌 BM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200 또는 KRX 300이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존재하는 대형주 지수나 그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는 소형주 지수보다는 코스피 중형주 지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합니다. 투자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소형주에서 중형주로의 지수 승격 편입에 연유한 기관 중소형 패시브 수급 추가 유입 가능성, 중형주 지수 신규 편입에 따른 해당 BM 추종 자금의 신규 유입 가능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시장 춘군기를 돌파할 유의미한 전략 대안이라는 의미까지 제시해 줬습니다. 실적 펀더멘털과 기관 수급 모멘텀을 가미해서 그 효과를 배가시켜 본다면 유나이티드 제약과 자화전자 그리고 사마콘덴서, 대덕GDS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롯데제과 그리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지수가 변경된 LS와 제일기획, 두산 등 이벤트 플레이 관련 실효성 있는 전략 대안으로 기능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사이즈 지수 정기 변경 결과와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짚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완화 발언으로 글로벌 증시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역시 한계에 있는 모습으로 파란불 켜주고 있는 양장 시장입니다. 흐름 확인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